인간관계를 깨우친 현자들은 내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사생활은 감춰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선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고 뒤에서 내 사생활이 심심풀이로 소비돼 상처만 입게 됩니다.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내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멀어진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성인이 된 이후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오늘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까워도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악습관이나 불우한 사정을 굳이 타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존중받기 마련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은 물어뜯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간혹 분위기에 취해 내 얘기를 잔뜩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고 합니다. 내 자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면 자랑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먼저 나의 대단한 점을 심히 말할 때까지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얻을 것이 있어서 곁에 있을진 몰라도 그 거만함 때문에 서서히 나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성공하고도 친절과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내 주위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보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은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똥파리 같은 사람이 꼬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노력을 해보세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산다. 동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밭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승리감을 맛볼진 모르겠지만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를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유연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니 절대로 내 자산이나 가진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갑이 허전할수록 사람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기도 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면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경제력이 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돈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아쉽게도 많은 사람이 내 재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나를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내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깎아내려 남에게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재능은 그저 조용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나 역시도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타인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소문내는 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하고 결국 내 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신뢰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소문이나 내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누군가 잘못했을 때 대놓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도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래로 보는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재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나 비판은 그 상황이 지나가고 단 둘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남이 나의 잘못을 얘기해 주기 위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약점을 뱉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 약점을 듣고 나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감추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인간이 악한 점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 사람의 약점이 밝혀져 언제 쓰러지는지 관심 갖는다는 점입니다. 내 약점을 주위에서 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타인이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조언이나 정답을 구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를 깨우친 현자들은 내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사생활은 감춰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선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고 뒤에서 내 사생활이 심심풀이로 소비돼 상처만 입게 됩니다.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내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멀어진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성인이 된 이후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오늘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까워도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악습관이나 불우한 사정을 굳이 타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존중받기 마련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은 물어뜯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간혹 분위기에 취해 내 얘기를 잔뜩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고 합니다. 내 자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면 자랑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먼저 나의 대단한 점을 심히 말할 때까지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얻을 것이 있어서 곁에 있을진 몰라도 그 거만함 때문에 서서히 나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성공하고도 친절과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내 주위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보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은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똥파리 같은 사람이 꼬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노력을 해보세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산다. 동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밭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승리감을 맛볼진 모르겠지만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를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유연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니 절대로 내 자산이나 가진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갑이 허전할수록 사람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기도 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면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경제력이 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돈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아쉽게도 많은 사람이 내 재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나를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내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깎아내려 남에게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재능은 그저 조용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나 역시도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타인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소문내는 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하고 결국 내 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신뢰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소문이나 내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누군가 잘못했을 때 대놓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도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래로 보는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재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나 비판은 그 상황이 지나가고 단 둘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남이 나의 잘못을 얘기해 주기 위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모르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약점을 뱉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 약점을 듣고 나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감추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인간이 악한 점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 사람의 약점이 밝혀져 언제 쓰러지는지 관심 갖는다는 점입니다. 내 약점을 주위에서 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타인이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조언이나 정답을 구하지 마세요. 경험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을 나의 길로 삼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 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요. 노력을 조금 덜 했는데도 성과가 좋게 나오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참 안 풀리고 안 될 때가 있죠. 이래서 사람에게는 각각 운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운이 들어올 때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 평범한 운이 대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가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의 삶에 다가올 운을 더 크게 만들게 되실 겁니다. 생일 풍수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나에게 있는 기운과 운명 등을 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운세나 운명을 확인합니다. 더 좋은 시기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 양력으로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라만상 세상 모든 것은 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기운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은 봄의 새싹이 나듯 성실하고 착실한 모습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프리랜서로도 아주 잘 맞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기운을 가져 재물복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운을 잘못 쓰게 되면 혼자 앞서 나가는 독고다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오전이 숫자 1과 잘 맞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일, 12일, 22일입니다. 숫자 2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협력이 도드라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인 관계가 좋은 편인데 누구든 금방 친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서 정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뇌도 뛰어나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재물복이 많은 편입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도 좋은데 모았을 때 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3일, 13일, 23일 생인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생기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밝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즐기되 이성관계는 조심해야 하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음을 하면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므로 분위기에 취하지 않도록 자제하세요.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안정적이고 근면함을 추구합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우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고 딴 길로 새거나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성실함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딴 길로 새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재물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5일, 15일, 25일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가 빠르고 예민하기도 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티가 납니다. 때로는 나를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가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온화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어느 자리에 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직함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욱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성격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과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계절적으로 가을에 운이 좋습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성공에 이르기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끈기가 강하기 때문에 파트너로 함께해도 든든하고 큰 힘이 될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여러 명의 몫을 하고 힘든 일도 나서서 하는 모습입니다. 숫자 8은 재물과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을 해도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단, 일에 너무 심취해서 사람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적절히 가져가며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0에서 9까지 숫자 중 어떻게 보면 9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9에 담긴 기운은 매우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예민하기도 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야도 넓고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 살면서 자연스레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빠져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모함도 당하고 뒷담화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사람에게만큼은 항상 관심을 갖고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노후에 힘들어집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0이 생일 끝자리인 사람은 대체로 온순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곤 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집중력을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에 쏟으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에 담긴 의미와 운세, 성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성공합니다. 인내하는 모습은 더 큰 복과 재물운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들어올 때 더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는 꼭 일어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은 오후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전이 이미 사라져 있다는 소리인데요. 아침은 꼭 상쾌하게 맞이하셔야 합니다. 일진이 사납다라는 말 아시죠? 아침부터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있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올 때 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그 운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꼭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갖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부정한 기운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기운은 나에게 대운이 찾아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긍정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이부자리 정돈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돈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드는 그 자리가 깔끔해야 운이 더 잘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불 개는 일을 꼭 빼놓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와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불행이 오면 그 불행이 평생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돌아옵니다.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대운이 또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닥을 치고 높게 뛰어 오를 준비를 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모두 따라오게 됩니다. 대운은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찾아오기 전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새싹으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여러분 역시 생기 가득한 대운이 들어와 건강과 재물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작은 것들을 모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 더 큰 재물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 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요. 노력을 조금 덜 했는데도 성과가 좋게 나오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참 안 풀리고 안 될 때가 있죠. 이래서 사람에게는 각각 운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운이 들어올 때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 평범한 운이 대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가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의 삶에 다가올 운을 더 크게 만들게 되실 겁니다. 생일 풍수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나에게 있는 기운과 운명 등을 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운세나 운명을 확인합니다. 더 좋은 시기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 양력으로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라만상 세상 모든 것은 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기운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은 봄의 새싹이 나듯 성실하고 착실한 모습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프리랜서로도 아주 잘 맞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기운을 가져 재물복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운을 잘못 쓰게 되면 혼자 앞서 나가는 독고다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오전이 숫자 1과 잘 맞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일, 12일, 22일입니다. 숫자 2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협력이 도드라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인 관계가 좋은 편인데 누구든 금방 친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서 정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뇌도 뛰어나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재물복이 많은 편입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도 좋은데 모았을 때 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3일, 13일, 23일 생인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생기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밝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즐기되 이성관계는 조심해야 하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음을 하면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므로 분위기에 취하지 않도록 자제하세요.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안정적이고 근면함을 추구합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우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고 딴 길로 새거나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성실함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딴 길로 새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재물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5일, 15일, 25일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가 빠르고 예민하기도 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티가 납니다. 때로는 나를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가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온화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어느 자리에 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직함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욱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성격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과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계절적으로 가을에 운이 좋습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성공에 이르기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끈기가 강하기 때문에 파트너로 함께 해도 든든하고 큰 힘이 될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여러 명의 몫을 하고 힘든 일도 나서서 하는 모습입니다. 숫자 8은 재물과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을 해도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단, 일에 너무 심취해서 사람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적절히 가져가며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0에서 9까지 숫자 중 어떻게 보면 9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9에 담긴 기운은 매우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예민하기도 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야도 넓고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 살면서 자연스레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빠져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모함도 당하고 뒷담화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사람에게만큼은 항상 관심을 갖고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노후에 힘들어집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0이 생일 끝자리인 사람은 대체로 온순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곤 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집중력을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에 쏟으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에 담긴 의미와 운세, 성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성공합니다. 인내하는 모습은 더 큰 복과 재물운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들어올 때 더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는 꼭 일어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은 오후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전이 이미 사라져 있다는 소리인데요. 아침은 꼭 상쾌하게 맞이하셔야 합니다.
일진이 사납다라는 말 아시죠? 아침부터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있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올 때 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그 운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꼭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갖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부정한 기운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기운은 나에게 대운이 찾아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긍정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이부자리 정돈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돈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드는 그 자리가 깔끔해야 운이 더 잘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불 개는 일을 꼭 빼놓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와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불행이 오면 그 불행이 평생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돌아옵니다.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대운이 또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닥을 치고 높게 뛰어 오를 준비를 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모두 따라오게 됩니다. 대운은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찾아오기 전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새싹으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여러분 역시 생기 가득한 대운이 들어와 건강과 재물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작은 것들을 모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